접선을 L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P점을 지나면서 방금 그었던 접선 L1과 수직 동그라미 칠게요. 수직. 그러면 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 그럼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길기 곱이 -1이다. 이렇게 이용할 거고요. 그래서 그 L2라고 하자. 직선 L2, L1이 Y축과 만나는 점을 Q, 이거 Y 절편 찾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L2가 2차 함수 그래프랑 만나는 또 다른 점이 있대요. 그거를 R점이라고 했을 때 주어진 대로 오른쪽 그림처럼 직각삼각형 PRQ 넓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천천히 한번 가봅시다. 오른쪽에 여기 공간부터 활용해 볼게요. L1이라는 걸 먼저 찾아볼 건데 L1 얘는 지나는 점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유형 중에 지나는 점을 준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유형 아니면 세 번째 유형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두 번째 유형을 가장 많이 쓴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기울기가 아직은 모르니까 L1의 기울기를 M 정도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겠죠. Y는 기울기 M 열고 1,1을 지나니까 x 빼기 1 더하기 1 이 정도로 세워줄 수 있겠네요. 맞죠? 그래서 뭘 해볼 거냐면 2차 함수 y는 x제곱과 접한다를 활용해 볼 겁니다. 그래서 식을 조금 더 정리할게요. 전개하면 mx 빼기 m 더하기 1 이렇게까지 정리할 수 있겠다. 그러면 L1이 y는 x제곱과 접한다, 접선이라고 했으니까 접한다로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접하는 것도 결국은 만나는 거니까 교점 찾기를 합니다. 접한다, 교점 찾기. 그래서 매번 강조하는 거 교점 찾기는 어떤 함수든 같다라고 놓는 게 시작이에요. 자, 그러면 2차 함수식 x제곱과 1차 함수 L1 의식 mx 빼기 m 더하기 1 이렇게 같다라고 놓자. 그러면 좌변으로 모조리 이항 x제곱 빼기 mx 더하기 m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되는데 자, 계속 해석해 볼게요. 2차 방정식은 근이 보통 일반적으로 두 개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상황이야? 지금 접하는 상황입니다. 접하는 상황이면 교점이 몇 개야? 하나지. 그러면 교점이 하나란 얘기는 x값도 하나란 얘기야. 은솔아, 그러면 2차 방정식은 무슨 근을 갖는다는 얘기? 중근. 좋아요.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중근을 갖는다. 중근을 가지니까 뭘로 가요? 또 판별식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괜찮죠? 판별식. 그래서 b제곱 빼기 4씩 쓸 거예요. m제곱 마이너스 4배의 1 생략 상수항 이렇게. 그럼 정리하면 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4고요. 너무나도 이쁘게 m 빼기 2의 완전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고 중근을 갖는 거니까 판별식이 0이어야 하죠. 와, 그래서 열심히 와가지고 뭘 찾았어요? 기울기 m을 찾았습니다. 얼마예요? 예, 그렇지. 2 이렇게 되겠네요. m은 2. 괜찮죠? 그래서 돌아가서 맨 처음에 우리가 L1의 접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게 2라는 녀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밀어 넣을게요. Y는 M에다가 2를 밀어 넣으면 2x-1이라는 녀석이었어요. 되겠지? 이게 L1인데 그러면 뭐부터 찾아낼 수 있어요? L1의 Y 절편이 Q라고 했으니까 소연아, 여기 Y 절편 얼마예요? 더 키워줘? 이거 y절편 얼마야? 마이너스 1. 감기 걸렸니?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그림에다가 표현해보면 Q점 요 놈은 L1의 y절편으로서 0,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찾았습니다. 그죠? 라고 보면 되겠고 자, 이제 L2로 가봅시다. 왼쪽에다 이렇게 할게요. L2라는 직선은 L1이라는 직선과 수직입니다. 그러면 L1이라는 녀석의 기울기가 방금 구한 m값 2였으니까 수직으로 만난다? 그렇다면 얘의 기울기, L2의 기울기는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하니까 역수에 마이너스를 주면 된다 그랬어요. 따라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런데 L2도 수직으로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냐면 1,1에서 만나요. 다시 말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서 1,1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그래서 L2 바로 구합시다. Y는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 열고 1,1을 지난다. x 빼기 1 더하기 1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도 전개해서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1은 2분의 3 이렇게 되겠다. 조금 번거롭지만 요딱으로 생긴 녀석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뭘 찾으라 그랬냐면 이렇게 생긴 L2가 P1에서 이차함수랑 만나는데 그거 말고 또 다른 데서 만난대. 또 다른 점 그거를 찾아라. R을 찾아라. 그럼 아까 했던 대로 또 교점 찾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차함수랑의 교점이니까 x제곱과 같다라고 놓는다. 누구를? L2 방정식을.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x 더하기 2분의 3 같다라고 놓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또 풀 건데 여기서 근이 하나는 이미 정해져 있죠. 얼마로? 여기에 나오는 x값이 교점의 x좌표들인데 이미 교점은 p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x값이 얼마예요? 1이라는 녀석이죠. x값이 1이 하나가 등장해야 돼. 그리고 남은 x값이 r점의 x좌표가 되겠다. 그래서 2차 방정식 풀어줄게요. 양변에 2를 곱해서 정리 먼저 해보겠습니다. 2x제곱 우변에 2를 곱하면 마이너스 x, 이항에서 플러스 x, 상수항 2를 곱해서 3, 이항하면 빼기 3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1, 3 곱하기 1 플러스 마이너스로 주면 2x 더하기 3과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고 아까 봤듯이 는 1, 는 0이 x는 1 근이 하나 있네요. 그거는 P점의 x좌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또 다른 점 R점의 x좌표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2분의 3인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적을게요. R점은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고요. 요 녀석이 L2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고 2차함수 y는 x제곱 위의 점이기도 하니까 계산하기가 쉬운 거는 2차함수에 밀어넣는 거죠. 요거 제곱하면 되니까 4분의 9 이렇게 R점의 좌표를 찾았습니다. 다 찾았네요. 그죠? 그래서 P, Q, R 점을 다 찾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요거 수직으로 만드니까 직각삼각형이거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여기를 이제 밑변이라고 본다 그러면 여기가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PQ 길이와 PR 길이를 찾아서 2분의 1 곱하기 이렇게 하면 넓이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선분 PQ 구해 보도록 하죠. 여기서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두 점 사이 거리로 가야겠어요. 그래서 P에서 Q좌표로 빼는 걸로 해서 차이 제곱의 합의 루트 이렇게 갈게요. 1 빼기 0의 제곱은 1 빼기 마이너스 1의 2니까 2의 제곱은 4 그래서 PQ 길이는 루트 5다 이렇게 될 거고요. 되겠죠? 그 다음에 PR 길이를 찾아봅시다. 루트. 자, P는 1,1이에요. 여기서 R좌표를 빼서 또 제곱 더하기 제곱 해봅시다. X좌표 1 빼기 마이너스 2분의 3은 플러스 2분의 3이 될 거니까 2분의 5 전체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더하기 1 빼기 4분의 9 그러면 1 빼기 4분의 9는 마이너스 4분의 5가 될 거고 그것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나 혼자 하니? 따라오고 있니? 보민아 보고 있니? 뭘 언급하려고 또 그렇게 목소리를 가누는 거야. 가 되겠죠. 여기서 잘 봐. 이거 루트 안에 4분의 25 더하기 16분의 25 이렇게 할 거잖아, 그지? 그 전에 분자가 5의 제곱으로 똑같지? 그러면 5의 제곱을 여기 루트 안에서 묶어낸다면 루트 밖으로 5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5를 꺼내 놓고 루트 안에는 남아있는 2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의 제곱 요것만 정리하면 되겠죠. 뭐 어떻게 하든 좀 간결하게 가는 게 숫자 계산을 줄이는 게 조금 더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러면 안쪽 거 정리할까요? 요 놈은 얼마나 통분할 수 있어요? 16으로 통분할 수 있어요. 분자는 얼마예요 그러면? 5가 되겠죠. 그러면 분모 16은 루트를 벗겨 나와서 얼마로 나올 수 있어요? 4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4분의 5 루트 5 이렇게 되겠네요. 다 됐다 그치? 그래서 넓이는 S라고 했는데 40S 바로 구할게요. 40S는 40 곱하기 삼각형 넓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봄이나 암산 5, 4, 3, 2, 1 됐나요? 아니요. 영상은 찍히고 있고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대답은 안 나오고 빨리 해 암산. 이게 125 고마워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121번은 RPM에도 있는 건데 이거 혹시 푸셨나요 다들? 풀었니? 다음에 할게요 이거는. 자, 오늘은 진도부터 체크하고 시간이 좀 남는다 그러면 앞으로 돌아올게요. 자 개념원리 56페이지입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로 되돌아가 볼 수 있니? 생각을 너무 많이 늙어버렸니 너희들?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도형 단원을 배우거든요. 그때 점은 뭐고 직선은 어떻게 형성되며 면은 어떻게 되고 입체 도형 뭐 이렇게 배운단 말이야. 그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정의가 나옵니다.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잴 건지 그게 약속이거든요. 여기서도 한번 나와요. 봐봐. 어떤 점 P가 있는데 P가 있고요. 직선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직선의 수선의 발을 내려서 점에서 그 발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라고 약속을 해요. 간단하게 그려보면 밑에도 그림이 있지만 직선이 이렇게 만약에 있어요. 그리고 평면상에서 여기에 우리가 거리를 잴 P라는 점이 있다고 봐봐. 그러면 거리는 아무렇게나 막 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그치? 그래서 기준을 맞춰 놓은 게 점에서 직선 위로 수선의 발을 내려서 거기를 뭐 H다 라고 한다 그러면 점에서 그 수선의 발까지를 그 선분의 길이를 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라고 표현합니다. 왜 D일까요? 영어 좀 치는 사람. 저요. 왜 D일까요? 디스트? 디스탄스라고 들어봤어요? 디스탄스의 D입니다. 알겠죠? 앞으로도 거리 D라고 쌤이 계속 표현할게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공식이 등장합니다. 공식. 그 전에 짠! 요 그림 좀 잠깐 볼게요. 쌤이 조금 전에 표현했던 그 녀석이에요. XY 좌표 평면에 별표 하나 달아둘게요. 직선이 등장하는데 요 녀석이 뭘로 되어 있어요? 표준형이 아니라 일반형으로 되어 있죠. 자, 얘기합니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적용할 때는 공식에 적용해야 되니까 모양에 맞춰야 되잖아. 적용할 때는 직선은요 일반형으로 바꿔놔야 됩니다. 일반형으로 바꿔놓고 우리가 외우자. 공식은 좀 이따 외울게요. 그래서 직선 밖에 있는 그 외에 있는 P점 좌표가 이제 구체적으로 주어져요. 여기 x1, y1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숫자로 뭐 2, 3,
마이너스 1,2 이렇게 주어져요. 그러면 그 점에서 지금 이렇게 일반형으로 주어진 직선까지의 거리는 마찬가지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여기를 H라고 한다 그러면 점에서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를 D라고 합니다. 그 거리 D 공식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런데 쌤이 한 10여 년간 이거를 열심히 증명을 해줬는데 결국은 다 날리더라고. 증명하면서 막 눈이 흐려져. 눈이 막 흐려지면서 귀가 다치고 여기를 깡그리 다 날려먹더라고요. 그래서 증명은 의미가 없겠구나. 해줘봐야 의미가 없겠구나. 그래서 증명은 쌤이 별도로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해서 쌤이 같이 올려줄 테니까 그냥 보세요. 알겠죠? 이런 흐름으로 증명하는구나. 그래서 증명 과정 중에 하나만 짚자면 여기서 수직으로 만난다를 이제 집어넣는데 됐다. 거기까지도 얘기 안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쌤이 올려주는 것만 잠깐 참고해서 보시고 이 공식을 외우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알겠죠? 다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직선의 방정식은 일반형으로 적혀 있어야 되고요. 정의는 점에서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모양으로 외우자. 거리 D는 이렇게 구한대. 이렇게 구한대. 먼저 요게 직선의 방정식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는 거 봤죠? 그죠? 자, 거리 D는 분수꼴로 먼저 보여지고요. 분모 보세요. 루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단순하게 알파벳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기억하지 말고 어디 있는 녀석들인데 봤더니 일반형으로 정리된 직선의 방정식에서 a가 x의 개수입니다. 알겠죠? x의 개수 제곱. 그 다음에 b는 y의 개수예요. 그래서 y 개수 제곱이 루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분모 구성이야. 그러니까 직선이 왜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어야 되는지를 알겠죠? x의 개수, y 개수 들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분자 구성 볼게요. 분자 구성은 그림에다가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일단 거리라는 건 음수가 나올 수 있나요? 거리 음수 나올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죠. 얘는 항상 0 이상인 값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분모를 쳐다보면 루트 앞이 아무 부호가 없으니까 얘는 항상 양수로 나올 겁니다. 분모가 0으로 정의되진 않으니까. 분모는 항상 양수니까 거리가 양수가 나오려면 분자가 음수가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절대값 처리를 한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절대값 처리를 어떻게 이해하냐? 거리는 음수가 나올 수 없으니까 나는 절대값 처리할래로 기억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공식에다가 또 별 달아 놓을게요. 절대값 처리가 꼭 필요합니다. 이제 절대값 안에 알맹이를 채울 건데 알맹이 채우는 거는 너무나도 편하게 그림으로 다시 가볼게요. 우리가 하고자 했던 게 결국은 점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 기여하는 녀석이 점과 직선이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알맹이 그 절대값 안에 알맹이를 어떻게 채우냐? 점을요 직선에 대입을 해요. 그리고 절대값 안으로 밀어 넣어요. 괜찮니? 그러면 x 자리에 뭐 넣는 거야? x1이라는 값을 넣고 y 자리에 y1이라는 값을 넣어서 그 결과가 이만큼이겠죠. 그죠? 그 결과를 절대값 안으로 밀어 넣어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증명하면 너무 늘어지니까 증명쌤이 영상으로 따로 전달하고요. 그냥 보기만 하시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은 이렇게 기억하자. 다시 한번 거리 D는 분수로 나타나고요. 분모는 루트 안에 직선의 방정식 일반형에 x개수 제곱 더하기 y개수 제곱으로 채워주고 분자는 거리가 음수가 나오면 안 되니까 절대값 처리를 먼저 해주시고 그 알맹이는 거리를 재려는 점을 직선의 방정식에 넣어서 그대로 다 들고 오면 됩니다. 이렇게 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아래쪽에 원점은요 이걸 따로 외우지 마시고 마찬가지입니다. 원점이 0,0이기 때문에
분모 구성은 똑같죠. 직선의 방정식의 루트 안에 x 개수 제곱 더하기 y 개수 제곱이고 분자 절대값까지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리를 잴 점이 0,0이니까 0,0을 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0 들어가고 여기가 0 들어가니까 이거 다 날라가고 뭐만 남아요? c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따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좀 더 일반적인 요 녀석을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아래쪽으로 바로 적용해보죠. 자, 직선이 일반형으로 딱 적혀 있고 너무 편하게 거리 d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수꼴이고 분모는 루트 안에 x 개수 제곱 3의 제곱 y 개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요거를 이제 나중에 한 번에 계산해도 더 좋고요. 9 더하기 16은 25니까 루트 25는 5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어진 점을 거리를 재려는 점을 넣어서 가져와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어디다가? 절대값 안에다가 넣어서 가져와요. 이제 구체적인 값이 주어지면 사실은 계산해서 가져오면 됩니다. 3, 2, 6 마사 1, 마사 더하기 3 이렇게 들고 오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내용이야. 알겠죠? 알겠지? 딴짓 하지 마. 자, 그러면 2번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여기는 또 별 달아 줄게요. 별을 자꾸 다는 거는 쉬운데 자꾸 까먹어. 이게 확장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봐봐.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잘 구하는데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 못 구해요. 이런 대답을 한단 말이야. 여기 평행선에다가 표현해 볼게요. 얘네 둘이 지금 평행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지금 이미 그려져 있지만 선생님이 하나 더 그려볼게요. 여기 점에서 반대편으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보세요. 그런데 얘네 둘은 평행하니까 뭐가 같아야 돼? 억각의 크기가 같아야 돼. 맞지? 그쵸? 그러면 잘 봐봐. 선생님이 여기를 이제 Q라고 잡아볼 건데 L과 L'이라는 두 직선이 평행하면 지금 선생님이 L' 위의 점 Q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죠. 아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정의가 점에서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라고 했단 말이야. 요거를 선생님이 D라고 하고 싶은데 애초에 문제집에서 L이라는 직선 위에다가 P를 찍었어요. 그리고 뭘 했어? 또 수선의 발을 내렸지. 그럼 반대편으로 내려가는데 결국 얘도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정의에 따라 D가 되는데 평행선 사이의 거리니까 길이가 다 어떻겠어요? 이거나 뭐 또 그 옆에 수직 이렇게 하면 이거나 다 똑같겠죠. 이게 다 D라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얘는 평행한 두 직선은 내가 어느 점을 기준으로 잡든 거리를 재는 게 되게 여러 가지로 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재느냐? 여기 밑에 있는 거지만 순서를 해볼게요. 첫 번째,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를 재는 첫 번째 단계는 점 하나를 잡아요. 점 하나를 잡는 거야. 거리를 잴 점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L 위에서 잡았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이거를 점 P라고 할게요. 점 L 위에 있는 점 P를 잡았다 그러면 이제 그 반대편에 있는 나머지 직선, 즉 P에서 나머지 직선 L'까지 거리를 구하면 이게 곧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점은 어떻게 잡아요? 점 P는 어떻게 잡아요? 요거는 직선이 있을 거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성립하게 하는 값이면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조금 전에처럼 PQ 아니면 다른 점을 잡을 때 아무렇게나 잡으면 되긴 하는데 그거는 직선 위의 점을 잡기만 하면 돼요. 즉 직선의 방정식이 참이되는 XY 값만 찾아주면 돼. 그 직선 위에 아무 점이나 잡아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 넘겨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괜찮지? 자, 그 전에 지금 요 문제집 말고 아마 RPM에는 평행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라고 해서 또 하나 등장시킬 건데요. 그거 잠깐만 언급하고 갈게. 이거 외우란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도출이 된다는 것만 보고 갈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공식 적용하는 게 아니라 방금 요 개념으로 적용할 거야. 자, 일단 돌아올게요. 위에 공간이 좀 많죠? 평행선 두 개 그리겠습니다. 요렇게 그려놓고 위의 식을 L이라고 할게요.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하고요. 밑에 평행한 직선을 L'이라고 할게요. a'x b'y c'은 0 이렇게 평행한 두 직선을 세팅했습니다. 요거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찾고 싶어요. 거리를 찾고 싶어요. 준비됐니? 자, 그럼 이렇게 할게요. L' 위에 의미의 점을 하나 찾겠습니다. P라고 할게요. 그런데 아까 어떻게 찾기로 했어요? 주어진 방정식이 참이 되는 걸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계산할 때 우리 결국은 점을 직선의 방정식에 밀어 넣어서 분자에 밀어 넣을 거잖아. 그러니까 계산하기가 쉬운 값들로 한번 채워볼게요. 그럼 잘 봐봐. x가 만약에 0이 들어갔어요. 이건 임의대로 내 맘대로 찾는 거야. x가 0이 들어가면 여기 이렇게 날아가겠죠. 그러면 등식이 성립하는 y 값을 찾아오면 되니까 여기는 y 대신 뭘 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b 분의 c 이렇게 넣으면 되죠. 괜찮니? 임의의 점을 하나 찾는데 계산을 조금 하기 편하게 x가 0일 때를 찾아본 거야. 그럼 x가 0이면 b'y 더하기 c'이 0이 되려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점을 하나 잡아줄 수 있어요. 요게 포인트입니다. 선생님 꼭 x를 0으로 잡아야 돼요? 아니요. y를 0으로 잡고 x를 찾아도 괜찮습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P점에서 아까 두 번째 스텝이 뭐였어요? 그 나머지 직선, 점을 구하지 않은 나머지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되죠. 이때 이제 거리 공식을 적용합니다. 자, 그럼 직선의 방정식은 요 녀석을 써야겠죠, 그죠?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그대로 간다. 분수꼴에서 분모는 루트 안에 x계수 제곱 더하기 y계수 제곱을 밀어 넣을 거고요. 분자는 절대값 안에 거리를 잴 점을 대입해서 가져온다예요. 한 번 더 표현해 볼게요. 대입해서 가져온다. 이렇게 됩니다. 대입해서 가져온다. 그러면 x자리는 0을 넣을 거니까 a 곱하기 0은 0. 0 적어볼까요? 그 다음에 b자리에는 마이너스 b'분의 c'인데 일단 적어 놓을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b 곱하기 b'분의 c'인데 그리고 더하기 c 이렇게 될 건데요. 조금 전에 시작하기를 얘네 둘이 평행하다 그랬잖아, 그치? 그쵸?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기울기가 같아야 되거든. 우리가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을 때 기울기가 같다는 건 어떻게 해요? x계수 b와 y계수 b가 같아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요 놈식을요 위에 거랑 평행하게 다시 세팅을 해보면 x의 계수를 a, y 계수를 b, y 절편은 달라야 되니까 c' 다른 거야.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두 개가 평행하다면, 평행하다고 지금 가정하고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b'과 b가 같다면 평행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b와 b'이 평행하기 때문에 같아요.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거리,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안에 남은 것만 써주면 c 빼기 c'.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겠죠. c' 빼기 c 해도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결론은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거리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는데 분자만 뭐야? 상수항, 일반형으로 썼을 때 상수항끼리 차이로 절대값 씌워놓으면 된다입니다. 근데 이거 까먹기가 쉬우니까 요거는 그렇구나, 평행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었구나, 그리고 어디서 나왔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에서 도출된 거야. 이 정도만 정리해 두시면 좋겠어요. 문제 적용하러 가볼게요.
넘겨봐봐. 여기는 시간을 좀 드리고 나중에 풀기로 하고, 자 넘겨서 58페이지로 가볼게요. 58페이지에 126번 풀겠습니다. 가보죠. 마이너스 2,3에서 두 직선이 보니까 지금 기울기가 달라요, 그죠? 서로 다른 두 직선까지 거리가 같도록 하래요. 자, 상황을 잠깐만 볼게요. 요게 1번 직선이고 요게 2번 직선이라고 했을 때 1번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 정도로 그려놓을게요. 여기 1번 직선. 그 다음에 2번 직선은 K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기울기는 마이너스 2, 이렇게 2번 직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마이너스 2,3에서 두 직선까지 거리가 같도록, 사실 어디 있는지 몰라요. 선생님 마음대로 그냥 찍을게요. 마이너스 2,3이 한 요 정도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상황은 어떻냐면 직선까지 거리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1번 직선까지 거리는 수선의 발까지 요 거리가 되는 거고, 2번 직선까지의 거리는 여전히 수선의 발까지 거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같아요, 이렇다는 얘기야. 상황은 이런 거고, 그러면 우리는 문제 풀 때 어떻게 해요? 단순하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첫 번째 이거를 D1이라고 할게요. 1번 직선과 마이너스 2,3 사이의 거리 가봅시다. 분모는 일반형으로 둘 다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루트 안에 x 계수 1제곱 더하기 y 계수 2제곱 암산할게요. 1제곱 더하기 2제곱은 5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분자는 절대값으로 채워주고 어떻게 하기로? 넣어서 가져오기로. 맞죠? 넣어서 가져오기로. 그래서 암산할게요. x의 마이너스 2, 일단 쓰고 할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 곱하기 y의 3이니까 3이 6 빼기 1, 이렇게 다 들고 옵니다. 요거 상수항을 떨어뜨리면 안 돼요. 다시 점을 넣은 전체를 들고 와야 돼요. 알겠죠? x, y에만 넣고 상수항 떨어뜨리면 안 돼.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얘네는 루트 5분의 분자가 얼마입니까? 3이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마이너스 2,3에서 첫 번째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리도 구합시다. D2라고 표현할게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직선의 방정식을 쳐다보면 x 계수 제곱 더하기 y 계수 제곱 똑같죠? 루트 5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절대값 안에 똑같이 마이너스 2,3을 넣어서 집어넣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마이너스 2는 x자리에 넣으면 마이너스 4 더하기 3 더하기 k,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리, 루트 5분의 절대값 k 먼저 쓸게요. k 빼기 1,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얘네 둘이 같다 그랬으니까 등호를 이렇게 세우면 분모는 루트 5로 똑같으니까요, 절대값 k-1이 3과 같다, 이렇게 되겠죠. 등호 절대값 어떻게 풀어요? 보민 어떻게 푸니? 풀마로 풀죠. 그래서 k가 자 3일 때는 이항하면 4가 되겠고요. 또는 마이너스 3일 때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k 값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개 곱하면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다. 괜찮죠?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그냥 그대로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넘어갈게요. 나머지를 한번 해보시고, 아까 마지막에 정리했던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요거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두 번째 갑시다. 요거 두 직선이 먼저 평행하다라고 했어요. 자, 일반형으로 주어진 거 그대로 평행하다. 평행하다면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다르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형에서는 어떻게 비교하기로? x 계수 b, y 계수 b, 상수항 b, 이렇게 가져가기로. 보통은 뒤에 있는 식의 계수들을 분모에 갖다 넣긴 합니다. 그런데 a를 분자에 갖다 넣으면 계산이 조금 더 편하겠죠? 이제 순서 바꿔서 앞에 있는 식의 계수들을 분모로 갖다 놓을게요. 첫 번째 평행하다라고 했으니까
x 계수비 3분의 a와 y 계수비 마이너스 1분의 2는 같아야 해요. 그리고 상수항의 b는 달라야 해요. 그러면 앞에 상수항은 10이고 뒤에 상수항은 마이너스 4니까 다른 게 확연히 보이죠? 그러면 여기서 a를 찾을 수 있겠다. 양변에 3을 곱하면 a는 마이너스 6 이렇게 찾았죠. 뭐 쉽게 찾았네요. 자, 그러면 a가 여기 대신 갈아 끼울게요. a가 마이너스 6이야 이렇게 됐어요. 됐죠? 그러면 이제 둘이 평행하다가 됐으니까 한 번 더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요게 1번 직선이고 요게 2번 직선이라고 해볼게요. 그냥 형태만 이렇게. 그러면 아까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두 직선 중에 하나만 기준으로 잡아서 점 하나 찾기로 했습니다. 아무 점이나 괜찮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가 계산할 때 밀어 넣기도 해야 되니까 계산하기가 쉬운 x 또는 y 좌표를 하나는 0으로 잡아주면 너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세요. 괜찮니? 그러면 2번 직선으로 가볼게요. 자, 마이너스 6이라는 계수가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x에 0을 넣겠습니다. 그러니까 2번 직선 위에 점 하나를 x를 0, 이렇게 잡았어요. 내 마음대로 잡는다는 게 이거야. 그러면 x에 0을 넣으면 여기가 날아가니까 등호를 만족하기만 하면 돼요. y가 얼마면 돼? 2면 되지. 그러니까 0,2로 점을 하나 잡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자유롭게 하는 거야. 선생님 꼭 이거여야 돼요? 아니요. y를 0으로 잡아도 돼요. y로 0을 잡으면 요게 날아가니까 마이너스 6x 빼기 4는 0을 만족하는 x는 마이너스 3분의 2. 요게 조금 번거롭잖아, 그치?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뭐 x는 1로 잡아도 돼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10이니까 넘기면 2y는 10, 그때 y는 5. 그러면 1,5로 잡아도 됩니다. 등호를 만족하는 xy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산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x 또는 y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면 좋겠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거리를 어떻게 재요? 반대편에 있는 1번 직선과 거리를 재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거리를 d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직선의 방정식은 1번을 쳐다보고 하는 거예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거 한 번 더 적고 갈게요. 3x-y 더하기 12는 0과 우리가 임의로 잡았던 0,2까지의 거리 d는 갑니다. 분모는 루트 안에 x 계수 제곱 9 더하기 y 계수 제곱 1, 10 이렇게 될 거고요. 분자는 절대값. 아까 어떻게 하기로? 넣어서 가져오기로. 그러니까 x에다가 0 넣으면 요거 때문에 이제 0으로 잡았던 거예요. x에 0 넣으면 날라가고 마이너스 2 더하기 1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분모는 절대값 10은 10이니까 루트 10분의 10 약분하면 루트 1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거리는 루트 10 정리되겠다. 넘어가죠. 요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요거는 필수 예제 16번을 하는 게 낫겠네요. 요거 할게요. 이제 그 삼각형 넓이를 구함에 있어서 고등학생이 처음으로 이제 새롭게 배우는 내용입니다. 볼게요. 좌표 평면상에 세 꼭지점이 주어져 있을 때 삼각형 넓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상황을 여러분들 여기 공간이 있으니까 표현을 잠깐만 해봅시다. 알겠죠? 자, 그런데 뭐 문제에 따라서는 정확하게 표현할 필요도 있고 아니면 그냥 러프하게 그려놓고 우리가 논리만 흐트러지지 않게 전개해 나가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은 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그려볼게요. 2,5 여러분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림이 있지만 X축, Y축 첫 번째 A점 2,5 요 정도가 2라고 하고 요 정도가 5라고 할게요. A점 2,5 두 번째 마이너스 3,2 요 정도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하고 요 정도가 2라고 할게요. 마이너스 3,2 B점 그 다음에 C 1, 마이너스 4
이 정도가 1이라고 하고 이 정도가 마이너스 4라고 할게요. 그래서 1, 마이너스 4 C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 이쁘게 그려볼까요? ABC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얘가 얼추 뭐 직각삼각형처럼 생겼지만 직각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냥 이거 직각이야 라고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일반적인 삼각형을 얘기해요. 그래서 좌표 평면상에 세 꼭지점이 주어져 있을 때 넓이 구하는 내용을 지금부터 해볼 건데 번외로 무게중심 어떻게 구합니까? 무경아.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해서 더해서 나누기 3 하라고 했죠. 그죠? 오케이. 그겁니다. 됐고요. 자, 이제 넓이를 구해 볼 건데 봐봐. 우리가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기본으로 돌아가 보면 삼각형이 대충 뭐 이렇게 생겼어요 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의 꼭지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그거를 높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마주보는 변이 뭐 A라는 밑변의 길이가 있다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게 가장 기본이죠. 그쵸? 이게 가장 기본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진 삼각형에서도 이제 예를 들어서 BC를 밑변으로 본다면 A에서 BC 위로 수선의 발을 내린 그 수선의 발까지 거리를 높이라고 보면 되겠죠. 앞으로는 삼각형 넓이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알아냈으니까. 근데 그것만 있니? 아니요. AC를 밑변으로 하고 B에서 AC 위로 수선의 발을 내려서 거기까지 거리를 높이 H라고 해도 되고요. 또는 AB를 밑변이라고 보고 C에서 AB 위로 수선의 발을 내려서 거기까지 거리를 H라고 해도 되고 뭐든 괜찮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잡으면 돼요. 괜찮지? 자, 그런데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되는 거잖아, 그치? 지금처럼 이렇게 단순한 도형은 굳이 이제 지금부터 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쓰지 않아도 중학교 버전으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잘 봐봐. 그냥 그리면 해볼게. 꼭지점을 포함하되 가장 기본적인 직사각형을 그려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 우리 많이 하던 거지. 그죠? 여러분들 꼬맹이 때. 그러면 좌표들이 주어져 있으니까 얘네들은 전체 직사각형에서 위쪽에 있는 1번 직각삼각형, 왼쪽 밑에 있는 2번 직각삼각형, 오른쪽 밑에 있는 3번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다 빼면 되잖아. 그러면 직사각형 넓이 구하는 거나 직각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는 길이들만 알면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알겠죠? 급하면 그렇게 하시라고. 아, 나 공식 까먹었으니까 못해. 이렇게 아니라. 자, 지금은 이제 넓이 구하는 방법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거니까 한번 가봅시다. 자, 이렇게 가볼게요. 기준을 먼저 잡을게요. 밑변에 해당되는 BC를 지나는 이렇게 생긴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찾아보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A에서 BC 위로 수선의 발을 내려서 그 거리를 잴 거니까 그거를 높이라고 할 거라서 그렇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첫 번째, 일단 BC를 밑변으로 보기 위해서 BC 거리를 구해봅시다.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죠, 그죠? 그래서 루트 안에 B점과 C점을 쳐다보고요. X좌표끼리 차이 제곱 더하기 Y좌표끼리 차이 제곱의 합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BC 가볼게요. 앞에서 뒤로 빼도 되고 뒤에서 앞으로 빼도 됩니다. 앞에서 뒤로 빼볼게요. 마3 빼기 1은 마사의 제곱은 16 더하기 또 가볼게요. BC입니다. 2에서 마이너스 4를 빼면 6이죠. 6의 제곱은 3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루트 얼마입니까? 은솔아 이제 해야지. 네, 2루트 7. 벌써? 아니다. 52. 52. 그래서요? 그래서요. 요거 4의 배수죠. 4 곱하기 얼마입니까? 13. 4 곱하기 13입니다. 그럼 루트 안에 13 남겨두고 4 튀어나오면
2 루트 13 이렇게 되겠죠. 하셔야 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밑변에 해당하는 BC를 구했고 이제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직선 BC를 구합니다. 왜? 직선 BC를 구하고 나면 조금 전에 녹색 표시한 게 직선 BC인데 A에서 직선 BC 위로 수선의 발을 내리면 그 발까지의 거리를 높이 H라고 볼 거거든요. 그래서 직선 BC 방정식을 구하자. 알겠죠? 계속 BC를 써야 되네. 뭐 적고 할게요. 옆에다가. B는 왼쪽에 보이네. 마이너스 3,2고요. C는 1,-3입니다. 그러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Y는 바로 갑시다. 기울기부터 구할게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C의 X좌표인 C좌표에서 B좌표를 빼는 걸로 가겠습니다. X좌표 1에서 X좌표 3을 마이너스 3을 빼면 1 빼기 마이너스 3이니까 4분의 Y좌표끼리 뺄게요. 순서 바뀌면 안 됩니다. C좌표에서 B좌표를 빼는 거니까 Y좌표 마이너스 4에서 B의 Y좌표 2를 뺍니다. 마 4 마이너스 2니까 마 6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두 점 중에 B점 지난다고 해볼까요? 마이너스 3,2를 지나니까 괄호 열고 X 빼기 지나는 점 X좌표니까 플러스 3 플러스 Y좌표 2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조금 더 정리를 할게요. 얘는 이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기울기가 되겠네. 자,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왼쪽 그림에서 보듯이 A에서 직선 BC까지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직선 BC를 일반형으로 정리를 해놔야겠죠. 양변에 2를 곱하겠습니다. 2y는 마이너스 3 x 더하기 3 더하기 2에다가 2를 곱할 거니까 4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문자 x의 개수가 가급적이면 양수로 만들어 놓는 게 편한데요. 그래서 좌변으로 다 이항을 해보겠습니다. 우변에서 마이너스 3x는 좌변에서 플러스 3x가 될 거고요. 플러스 2y 그대로 쓰고요. 상수항은 우변에서 마이너스 5인데 넘어오면 플러스 5가 될 거니까 는 0 이렇게 이쁘게 직선의 방정식을 찾았습니다. 자, 이제 거리 h를 구합시다. 거리 D라고 했던 것처럼 H는 A점에서 직선, 방금 구한 직선 BC까지의 거리 되겠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그대로 쓰면 되겠죠. 분모는 루트 안에 X개수 3의 제곱 9 더하기 Y개수 2의 제곱 4 이렇게 될 거고요. 분자는 절대값을 씌우고 자, 아까 A점이 2,5였어요. 여기 옆에 살짝 적을게요. A점이 2,5였으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그곳을 거리를 재려는 직선에 넣어서 들고 오기로 했단 말이야. 이렇게 넣기로 했어요. 그래서 x 자리에 2를 넣고 y 자리에 5를 넣으면 3, 2, 6, 5, 2, 10 더하기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분자는 21, 절대값 21이니까 21. 그럼 분모는 루트 13분의 21. 이게 높이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 넓이를 문제에서 없으니까 S라고 할게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우리가 BC로 뒀던 녀석 2 루트 13 그 다음에 방금 구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높이 H 루트 13분의 21 이렇게 하니까 2 약분되고 루트 13 약분되고 이쁘게 21 이렇게 나옵니다. 괜찮죠? 근데 해보면 알겠지만 귀찮아요. 이것저것 많이 해야 돼서 변의 길이도 구해야 되고 직선의 방정식도 구해야 되고 거리도 구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포인트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이용해서 높이 구할 수 있다. 요겁니다. 알겠죠?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자 넘어가서 여기 발전 17 하고 하자. 17 하고 뒤에 여기 특강으로 되어 있는 녀석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죠? 자, 발전 17로 넘어가서 문제 봐봐요. 두 직선이 있는데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2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엄밀히 이 녀석은 우리가 조금 어려워하는 자취 방정식 문제입니다. 자취 방정식을 뭐 다 기억하진 못해도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움직이는 점을 x, y 미지수로 두기로 했어요. 최종적으로 x, y로 표현되어야 우리가 익숙하게 어떤 함수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 자, 상황을 보겠습니다.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 일반용으로 주어져 있는데 요거 y는 이라고 잠깐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y 이항하면 y는 2x 마이너스 1 기울기가 2짜리인 직선이에요. 요거를 1번 직선이라고 할게요. 기울기 2짜리야. 오른쪽 위로 올라가게 그릴 거고 두 번째 2번 직선이라고 할 건데 요놈은 2y를 넘기면 마이너스 2y 그럼 마이너스 1로 나누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음수 기울기를 가지는 직선입니다.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게 그릴 거예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이제 그림이 열심히 그려져 있는데 뭐 저것만 그냥 눈으로 보지 마시고 아까처럼 그려서 해결을 한번 해봅시다. 먼저 1번 직선은 오른쪽 위로 뿅 이렇게 올라가는 기울기 2짜리 직선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근데 생각해봐. 기울기 2짜리와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짜리 기울기가 다르잖아요. 봄이나 기울기 2짜리와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짜리가 기울기가 다르잖아. 한 군데서 만나겠지. 근데 어떻게 만나니? 여기 봐. 뭐 거기 없어. 기울기 2랑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어떻게 만나? 수직으로 만나. 맞아요. 그런 것까지 파악하면서 그림을 그려주면 조금 더 이쁘겠죠? 이렇게 해서 얘가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2등분 한답니다. 각이 뭐 다양하잖아. 그러면 첫 번째 여기 각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그 각과 같은 건 막곡지각 여기겠죠. 그런데 지금은 90도라는 건 압니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그냥 접근할게요. 요렇게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러면 2등분을 해야 되니까 직선이 어떤 식으로 생겨야 되냐면 요런 식으로 생겨야 되죠. 괜찮나요? 그래서 여기 각도와 여기 각도를 2등분하는 직선 요거를 찾는다. 이걸 L1이라고 할게요. 근데 얘만 있겠니? 얘만 있겠니? 아니요. 또 다른 각도 있잖아. 그치? 여기 각도와 막곡지가 여기 각도가 같은데 이거를 2등분하는 직선도 있을 거잖아. 그래서 요렇게 2등분하는 직선 이거를 L2번이라고 할게요. 어때요? 모양이 완전히 다르지?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직선이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같은 유형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은 몇 개가 있다? 2개가 있다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2개가 있다야.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뭐라고 했냐면 돌아다니는 점을 미지수로 두기로 했는데 되겠죠? 그러면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의 특징을 여기 위에다가 한 번 더 기본 개념 정리하고 갈게요. 이게 중학교 때 버전인데요. 한 점을 공유하는 반직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2개. 그래서 요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을 슝 그릴게요. 이렇게. 그래서 각을 2등분 했어요. 그러면 성질이 있는데 각을 2등분하는 직선 위에 임의 점을 이렇게 찍으면 그 점에서 각각의 반직선 위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아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재면 얘네 둘이 같다가 되더라. 이거 어떻게 증명하냐면 두 직각삼각형이 합동이다로 증명해요. 그쵸? 직각의 빗변 길이가 공통이고 각이등분이니까 RHA로 합동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에 점을 찍어도 반직선 거리까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거리가 또 똑같아요. 각을 2등분하는 직선 위에 점이라면 여기 직선까지가 거리가 전부 동일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각을 2등분하는 직선 위에 점을 하나 찍었을 때 나머지 직선까지 거리가 같다. 이거를 활용하는 거다. 그래서
그래서 내려가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각을 이등분하는 게 두 가지 직선이 있었는데 둘 다 대표할 수 있는 점을 하나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지금 L1 위에다가 찍긴 하지만 요거는 L2 위에다가 찍는 점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 위의 점이다 라고 대표해서 찍는 거예요. 요 놈을 x, y라고 찍어보는 거야. 괜찮죠?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냐면 직선까지의 거리, 수선의 발, 직선까지 거리, 수선의 발까지가 서로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할 수 있어요. 괜찮죠? 여기까지. 그러면 1번 직선은 식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이거 보고 하려고 하는 거니까 2x 빼기 y 빼기 1은 0이라는 직선이고 2번 직선은 x 더하기 2y 빼기 1은 0이라는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x, y가 점이잖아. 요 점에서 1번까지 거리, 1번 직선까지 거리 구해보고 요 점에서 2번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보는데 얘네들이 같다로 등식을 세워보는 거예요. 은솔아 알겠니? 나중에 딴소리 하지마. 은솔아 부른 김에 한번 해보자. 네. 1번 직선까지의 거리 D1이라고 할게요. 어떻게 되나요? D1은 루트 4 더하기 1 니까 5 분의 절대값.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지. 요 점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니까 분자는 넣어서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맞죠? 네. x를 어디다 넣어야 돼? x를 x에다 넣어야겠죠? 네. y는 y에다 넣어야겠죠? 결국은 뭐야? 이거 그냥 들고 오는 거죠. 네. 이해되죠? 그래서 2x 빼기 y 빼기 1 이렇게 되겠습니다. 봄이나 D2 2번 직선까지 거리도 구해봅시다. 분의 절대값. x는 x에 y는 y니까 식 그대로 들고 오는 똑같은 거죠. 가 됩니다. 그런데 얘네 둘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런데 분모는 루트로 똑같으니까 분자끼리 같으면 되죠. 그래서 결론은 절대값 2x 빼기 y 빼기 1이 같아야 돼. 절대값 x 더하기 2y 빼기 1과 같다. 이렇게. 괜찮죠? 자, 그러면 숫자로 잠깐만 하고 갈게요. 숫자? 절대값 x가 절대값 2 요거야. 절대값 x가 절대값 2. 그럼 결국은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풀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알맹이 이렇게 풀면 되죠. 절대값 씌운 게 서로 같다는 얘기는 알맹이가 서로 같던가 아니면 부호만 반대이던가 이런 의미거든. 그러니까 절대값 있다고 너무 당황하지 말고 둘 다 절대값을 없애는데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라는 거는 왼쪽 함수에다가 붙여야 되고 오른쪽 함수에다 붙여도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왼쪽은 그대로 벗겨내고 오른쪽에다가 너는 알맹이가 그대로 같아서 플러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에 마이너스를 준 것일 수도 있어. 이렇게 전체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2x-y 빼기 1이 우변이 플러스일 때 x 더하기 2y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 좌변으로 이양 다 할게요. x 빼기 3y는 0이라는 직선 하나. 두 번째 2x 빼기 y 빼기 1이라는 녀석이 이번에는 우변이 마이너스를 달고 있는 녀석.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 플러스 1. 그러면 좌변으로 또 이양하면 3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뭐야? 우리가 아까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아니구나. 동그라미 1번 2번이 아니라 L1, L2라고 했던 두 녀석입니다. 그럼 조금 더 엄밀하게 가보면
지금 보듯이 L1이 조금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모양이고 L2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모양이니까 기울기가 양수인 녀석이 L1인 거예요. 그러면 L1이 지금 파란색이니까 요 녀석이 기울기가 양수니까 L1이라고 표현했던 녀석이고 얘가 L2라고 표현했던 녀석이다.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존재한다. 정리하자면 각 2등분선 위에 있는 점을 미지수 x, y라고 세팅을 하고 두 직선 각각 거리를 구해서 같다라고 놓으면 절대값 길이 같다라고 나오니까 그것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정리한다 였습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62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요게 누구랑 연결되냐면 아까 우리 좌표 평면상에 삼각형 세 꼭지점이 주어져 있을 때 넓이 구하는 요 녀석이랑 연결이 됩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은 알겠지만은 증명하는 게 머릿속에 사실 안 남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저는 지금 용어 정리만 잠깐 해드릴게요. 봐봐. 여기서는 세 꼭지점 중에 하나가 원점이거든. 그런데 요거는 조금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야. 그래서 쌤이 일반적인 상황을 먼저 얘기하고 위에 있는 그 세 꼭지점 중에 한 점이 원점일 때를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오른쪽 여기 빈 공간에다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삼각형을 하나 그려놓고 A, B, C라고 하고 좌표 평면상의 좌표가 A점은 x1, y1, B점은 x2, y2, C점은 x3, y3이라고 구체적인 값으로 주어졌다라고 보겠습니다. 아까 예제 문제랑 똑같죠, 그죠? 좌표 3개가 주어졌어요. 그랬을 때 요곳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 아까 어떻게 했냐면 하나를 밑변으로 보는 기준 선분의 길이를 구하고 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나머지 꼭지점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재서 높이라고 해서 넓이를 구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간결하게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식 먼저 적어볼게요. S라는 넓이는 삼각형 넓이니까 2분의 1 곱하기로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똑같죠, 그죠? 그리고 절대값 기호를 이만큼 씁니다. 좀 큼지막하게 쓸게요. 절대값 기호.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 위에 그림에다가 표현해 볼게요. 시작하는 꼭지점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A라고 잡아 볼게요.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A에서 B로, B에서 C로, C에서 A로 오는 순서대로 좌표들을 지금 절대값 기호 오른쪽에다가 쭈르르륵 나열합니다. 그래서 방식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쌤은 X좌표를 위에 Y좌표를 아래에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A점부터 출발했으니까 이제 B점으로 넘어가면 X2, Y2, C점으로 넘어가면 X3, Y3, 그리고 원래대로 돌아오면 A점이니까 X1, Y1 하고 나서 한 바퀴 돌았죠. 하고 나서 절대값을 닫아줘요. 요게 넓이 구하는 공식이야. 근데 뭘 더하기 빼기 이런 게 없는데 이게 무슨 공식이에요? 지금부터 여기 내부적인 로직을 넣겠습니다. 어떻게 넣느냐? 요거 표시 잘 하셔야 돼요. 대각선으로 선분을 연결고리를 줄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연결고리를 줍니다. 얘네 둘이 곱하는 짝꿍이야. 곱하는 짝꿍. 그 다음에 남은 애들도 요렇게 곱하는 짝꿍이에요. 괜찮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식은 요렇게 되더라. 2분의 1 곱하기 절대값 안에 이제 구체적인 로직은 자, 빨간색부터 해도 되고 파란색부터 해도 됩니다. 어차피 마지막에 절대값으로 다 처리할 거라서. 그러면 아까 빨간색부터 그었으니까 첫 번째 짝꿍들은 x1이랑 연결된 y2를 곱해요. 더하기. 계속 빨간색들이야.
x2랑 y3이랑 곱해요. 더하기 계속 빨간색이에요. x3이랑 y1이랑 곱해요. 끝났죠, 그죠? 그래서 한 팀 이렇게 닫아줘요. 뺍니다. 공식이에요. 그 다음에 파란색 연결고리 한 애들을 또 곱해서 한 팁으로 만들어줘요. 괄호 열게요. x부터 쓰는 게 좀 보기 이쁘죠? x2, y1, x3, y2, x1, y3 한 팀 끝. 이렇게 뺀 걸 최종적으로는 절대값 처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계산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자, 근데 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요렇게 쓰고 나면 어차피 계산은 서로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거 끼리끼리 팀을 짜서 곱한 다음에 뺄 거잖아, 그지? 이걸 외우려고 들지 마세요, 알겠죠? 괜찮지? 이렇게 계산한다는 게 끝인데 그러면 우리는 모양을 여기로 기억을 하는 겁니다. 잘 봐봐. 아까 요게 한 점들의 좌표들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순서 바꿔도 돼요. 위에 x좌표, 밑에 y좌표인데 아래 위로 바꿔도 되고요. A점부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은 B점부터 해서 빙그르르 돌면서 한 바퀴 돌아와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곱할 대상을 연결을 해놓은 요 모양이 무슨 모양처럼 생겼어요 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식 이름이 있어. 돌아갈게요. 이제 공식 이름 여기다가 적겠습니다. 요거는 대각선으로 그었다라고 해서 이거를 사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선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운동화 뭐 컨버스화 보면은 신발 끝맬 때 이렇게 크로스 하는 거 보이시? 그래서 요거를 신발끈 모양이야 라고 해서 신발끈 공식이라고도 불러요. 편한 대로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언제 한다? 이거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쓴다. 언제? 좌표 평면상에 삼각형의 세 꼭지점이 주어져 있을 때 넓이 구할 때 쓴다 이겁니다. 알겠죠? 넓이 구할 때 쓴다. 이거를 신발끈 공식 사선식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아까 원점을 하나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를 볼게요. 얘 봐봐. 그림 조그맣게 그리면 자, 요렇게 있는데 A점이고 B점이고 여기가 원점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우리 방금처럼 넓이 구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S 넓이 구하세요 라고 하면 2분의 1의 절대값에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세 점을 한 바퀴 삥 돌리기로 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원점부터 출발해 볼게요. 0, 0 A점으로 가서 x1, y1 B점으로 가서 x2, y2 다시 원점으로 가서 0, 0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사선식 신발끈 묶습니다. 요렇게 팀 하시고 요렇게 팀 하세요가 되겠죠. 는 2분의 1에 그런데 하나가 원점인 게 너무 좋죠. 왜? 0 곱하기는 안 해도 되니까. 0 곱하기가 안 해도 되면 얘는 어디만 유효하게 되냐면 여기 계산만 유효하게 돼요. 그치? 0 곱하기는 날라갈 거니까. 따라서 절대값 안에 자 x1 곱하기 y2 빼기 x2 곱하기 y1 이렇게만 정리가 됩니다. 괜찮죠? 왼쪽이 그 내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외워가지고 쓰지 마시고 아 이게 신발끈 모양을 정리를 하면 저렇게 계산이 나오는구나로 기억하면 좋겠어요. 보민 알겠니? 자 이걸 가지고 아까 그 문제로 가봅시다. 필수 16번으로 가볼게요. 자 이제 가보자. 또 다른 방식을 얻어냈으니까 삼각형 ABC 넓이를 방금 했던 사선식 신발끈 공식을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각형 ABC 넓이를 사선식 이용해서 구해볼게요. 2분의 1 절대값. 자, 세 좌표가 보이죠, 그죠? 한 바퀴 돌아오는 겁니다. A점부터 2,5, 마 3,2, 1, 마 4, 다시 A점으로 돌아와서 2,5 이렇게 절대값 처리하면 준비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짝꿍, 짝꿍, 짝꿍.
요렇게 짝꿍, 요렇게 짝꿍, 요렇게 짝꿍. 자, 2분의 1 그대로 놔두고요. 절대값 안에서 짝꿍끼리 곱해서 쭉 더합니다. 첫 번째 괄호를 묶어 볼게요. 파란색부터 볼게요. 2, 2, 4 마산 마사 플러스 12 1, 5, 5 이렇게 될 거고요. 빼기로 연결하는 거 잊지 마시고, 두 번째 팀 빨간색 5 마산 마 15 2, 1, 2 마사 2 마 8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거의 다 끝나겠습니다. 볼게요. 앞에 덩어리는 21, 뒤에 덩어리는 마이너스 21. 그러면 마이너스 21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21, 그러면 42 나누기 하면 2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아까 구한 넓이랑 뭐 똑같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겠다. 이렇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당부 드리는 거는 지금 요거 아마 학교에서 안 가르쳐 줄 확률이 높아요. 그렇다라는 거는 서술형에 써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우리는 언제 써먹냐? 객관식에 써먹거나 아니면 내가 푼 게 맞는지 확인할 때 검산용으로 써먹으면 되겠습니다. 왜? 금방금방 할 수 있으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숙제까지만 얘기하고 마무리합시다. 64페이지까지 개념 원리. RPM 31페이지까지가 되겠네요. 덜 풀어도 되니까 꼭 끝까지 한번 보시고 안 풀리는 거 체크해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기 문제풀이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